자, 오늘도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관세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 전화를 했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긍정적인 통화였다 이렇게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일단 관세 세율 자체는 좀 향후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확실하게 발표가 된 거는 자동차 관세는 일단 한 달간 유예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빅3 자동차 업체와 얘기를 한 이후에 정한 건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우리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시각에서 이걸 한 거다. 누구 다른 나라 사정을 봐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자동차만 일단 유예냐? 이거는 일단 저번 달 나왔던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인터뷰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굴스비가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는 이 지역, 이 시카고 부근, 디트로이트, 일리노이, 미시간 이런 데 돌아가는 거에 사정이 빠삭합니다. 그때 굴스비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동차 부품은 이미 공급망 수준에서 이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이 된다. 이 캐나다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벤더, 2차 벤더 생태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굴스비가 최악의 경우에 우려했던 것은 이 부품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세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완성차 가격이 너무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유예해 준 것이고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 뉴스가 나오고 미국 자동차 업체 주가는 안정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시원한 반등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본인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느냐? 이거는 지금 가자지구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가자지구 트럼프 공약이 뭐였습니까? 가자지구 사는 사람들 싹 내보내고 여기에 최고의 리조트를 지어서 완전히 재개발하자는 거였죠. 이 내용이 나가니까 아랍 국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너무 급진적인 제안이니까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난민을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역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안을 충분히 넣어서 이 해변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역제안을 했어요. 근데 백악관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도저히 지금 가자지구의 파괴 상태를 볼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다 내보내고 재개발을 무조건 해야 된다. 원안을 고수합니다. 사실은 이 안은 미국 안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을 놓고 굉장히 의견이 많은 그거거든요. 공화당원조차 이거는 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세계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트럼프 인종주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고 유럽은 뭐 거의 극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비판에도 실현 가능성이 공화당 안에서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도 심지어 아랍 국가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핵심인 해변 리조트 계획을 넣어가지고 가져왔음에도 트럼프가 거절했다. 이것은 앞으로 트럼프가 하는 모든 공약들, 관세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트럼프 주도로 강력하게 유지될 것을 시사하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이 하마스를 상대로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이 샬롬 하마스는 안녕과 작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고를 수 있다. 당장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이 시체를 돌려주지 않으면 끝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하마스 대원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마지막 경고고 지금 너네는 가자를 떠날 시간이다. 그리고 당장 인질을 풀어주고 아니면 너는 죽을 거다. 현명하게 결정해라. 나중에 지옥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원유 재고가 늘었다. 이런 데이터 나오면서 유가는 하락 마감했고 오후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유가 낮추기 전략은 좀 먹혀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매크로 차원에서는 좀 상반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전에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ADP 고용보고서 이거는 고용 순증이 굉장히 예측을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예측 대비 반토막밖에 안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도지가 지금 정부 고용을 썰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고용 둔화는 명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민간 고용까지 이렇게 둔화되면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둔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반영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낮게 한번 떨어진 바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이후에 서비스업 PMI가 나왔습니다. 이걸 까보니까 또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예측이 52.5인데 53.5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미국의 침체 공포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갔다가 다시 쫙 올라가면서 결국 전일 대비 좀 오른 그런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간만에 굉장히 안심이 되는 모습,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결국 뭡니까? 안정적인 매크로 데이터를 원한다. 지금 매크로가 나빠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고 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금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신호가 시장이 제일 기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피날레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겠죠. ADP는 사실 전초전이고 미국 노동부가 내놓는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분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3회 법칙 창시자인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입니다. 이분이 오늘 글을 썼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도지발 고용 악화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게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노동력이 1억 7천만 정도로 실업률이 0.1%포인트 오르려면은 약 20만 가량의 실업자가 필요한데 3회 법칙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 대비 최근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즉 실업자가 단기에 100만이 늘어야 이게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이걸 따져보면 지금 연방정부 고용은 우체국 포함 300만이고 전체 노동력의 2%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은 아무리 이게 썰려 나가도 이거 자체로 의미 있는 침체를 부르는 지표가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지가 한 10만 명 내보냈지만 연말까지 이게 20만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침체를 직접 일으키지는 않는다. 일단 이게 1차 주제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도지는 지금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민간 주체 계약을 취소하게 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결국은 예산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머스크 공약이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나는 보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확실히 고용은 줄 수 있다. 민간 계약 및 보조금 비롯된 고용을 60만 넘게 줄일 수 있다. 지금 도지가 없더라도 가뜩이나 관세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만 놔둬도 성장과 고용은 올해 좀 둔화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더 둔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에 큰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지의 고용 삭감 그 자체가 침체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고 침체가 막상 시작이 되면은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너무 침체까지 심하게 몰지는 마라. 이렇게 3위 오늘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 538, 이 조사 기준 처음으로 이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이 미세하게 더 높게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거는 결국 우리가 해석하기로 트럼프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강력한 경제 정책 집행은 이 탄탄한 지지율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비롯한 정책의 일부 알게 모르게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 그리고 결국 증시가 너무 빠지면은 트럼프 지지세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이 10년물 금리를 낮추고 미국의 재정 부담을 덜고 관세로 협박해서 미국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대중 친화적인 정책으로 마사지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상승론자인 톰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오늘 ADP 고용보고서 잘 안 나왔는데 시장은 오르지 않았느냐. 물론 톰리도 잘 나온 서비스업 지표는 빼고 말한 거죠. 선택적인 지표 반영이긴 합니다. 여튼 그래도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시 열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한 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는 날은 딱 열흘 정도에 집중돼 있다. 이때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고의 10일에 S&P 500은 21% 올랐고 나머지 날에 고작 4%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로 대응하더라도 시장에는 여튼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톰리의 지론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열흘이 지금 가깝다 자기가 보기는 멀지 않다. 곧 온다. 왜냐? 뭔가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트럼프가 돌아와서 경제를 올려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고용이 안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헬프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시장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자면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확 들어 올려질 수 있는 한 해 최고의 열흘이 오히려 지금 가까울 수 있다. 이게 톰리의 분석입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삶도 지적하지만 올해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월가의 경고는 상당히 올라온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톱니의 얘기 해석하자면 우리가 늘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S&P 500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된 투자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단기에 물리는 것만 감수하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은 지금이 그럼 단기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냐, 중국에 붙어 있어야 되냐, 한국이냐, 유럽이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가을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